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 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 소개와 관련된 부동산 시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찮게 인터넷 검색하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드릴 거니까요. 제 분석이 필요한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괜찮은 단지라면 영상에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재건축으로 유명한 노원구 상계동 쪽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노원 재건축 패닉, 상계주공 5단지 추정 분담금만 5억 이를 듯, 집값이 5억인데 10억 있어야 입주 가능, 분담금 쇼크, 자재값 금리 인상 지속, 집값 뛰어넘을지도. 상계주공 5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공사비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계주공 5단지는 저층 단지이지만 소형 평형이다 보니 가구당 대지 지분이 낮다. 여기에 일반 분양 물량이 12가구에 불과해 건축비를 조합원이 내야 하는 구조다. 일반 분양 등으로 추가 분담금을 상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고스란히 추가 분담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1.98제곱미터는 5억 500만원에 팔렸다. 조합원이 국민 편형인 전용 면적 8사를 분양받을 시 추가 분담금으로 5억 원대 분담금을, 전용 5구는 추가로 3에서 4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 뉴타운 조합 관계자도 6월쯤 구청에서 전용 8사를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이 7억 2천만 원가량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 추세가 그렇다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느냐며 강남이나 여의도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과연 메리트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입지나 사업성이 좋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분담금이 예전에는 3에서 4억 원이었는데 건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 부담이 커지다 보니 5에서 6억 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5억 원 이상도 각오해야 할 때가 왔다.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죠. 아무리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도 분담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결국 해도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어찌어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분담금이 커지면 반발도 많아서 속도도 느려지고 자칫 생전에 재건축 되는 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용적률이 93%로 서울에서 보기 힘든 용적률 100% 미만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첫째로 기존 평형이 극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모든 평형이 11평형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평형이라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변수가 적어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다른 상계주공 단지들에 비해 빠르게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평 단일 평형이라는 큰 단점이 그 장점을 상쇄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11평으로 재건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11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합원들도 5억 원이나 주고 심지어 한창 비쌀 땐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고작 11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무리 기존 용적률이 93%라고 할지라도 조합원들 평형을 국평인 33평, 최소 25평까지는 늘려줘야 만족을 할 겁니다. 조합원들의 11평을 33평으로 늘려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합원 용적률만 279%가 됩니다. 기부 체납을 통해 300%의 용적률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5평을 섞어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요. 그마저도 기사에 의하면 일반 분양 세대가 12세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1:1 재건축이나 다름이 없죠. 공사비 평당 1천만원 시대, 최근 들어 인건비와 자재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인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며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둘째는 크게 오른 공사비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증가하며 몇 년 전 대비 공사비가 2배 가까이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 그렇지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오르면 올랐지 내릴 만한 소스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끔 예전 기준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즘은 평당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재건축 가능성이 좋다고 소개해드렸던 단지들, 당장은 매수를 말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단지들 모두 예전 공사비 수준이었다면 지금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지켜보기 위해 항상 말씀드렸던 재건축 투자의 공식, 구축 아파트 가격 더하기 분담금이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공식이 성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분담금이 떨어지거나 구축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왜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지나? 재건축을 하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싸면 분양이 되지 않고 너무 저렴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가를 측정하곤 합니다. 늘어난 세대수만큼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아파트를 팔아갖고 건설사는 수익을 얻습니다. 분양가가 내려가면 건설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이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분담금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분담금이 5억 원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33평형을 받는 경우 분담금은 5억 원 후반, 25평형을 받는 경우 분담금은 3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사에서 말한 33평 5억 원대, 25평 3에서 4억 원대의 분담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재건축 투자를 하신 분들 중 일부는 여유 현금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끌어서 쓰기 때문에 분담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5억인데 추가로 현금 5억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설령 지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억을 내면서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인 3분의 2 이상이 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재건축 투자가 붐이 일어났다는 건 부동산 상승기 끝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장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고 하락장을 맞이하며 꼈던 거품들이 모두 걷히며 그 어느 아파트보다도 크게 떨어지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승 여력이 많다는 건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하락할 땐 크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장이 있다는 증거에 아직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죠. 관련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은 위 영상의 7분 38초 부분을 보면 됩니다. 심지어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하지만 신통기획이 진행 절차는 빠르게 해줄지언정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신통기획이든 신통기획 할아버지든 사업성이 안 나온 재건축 단지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회복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은 하락장이 맞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회복을 한다고요? 회복을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했으니까 세상 그 어느 자산도 하락할 때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 일직선으로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조정장, 하락할 때는 반등장을 거치면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이죠. 하락 중에 잠깐 반등이 왔다고 부동산 다시 상승할 거라고 외치시는 분들, 만약 그 말 듣고 영끌에서 대출했다가 물리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언젠간 상승하니 실거주하면서 버티라고 할 건가요? 영끌한 사람이 부동산 물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버티면 되지 뭐. 이게 안 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금과 이자는 계속 나가고 다시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게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쉽게 버티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며 기회를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매물을 사도 하락장에는 장사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투자 시기가 왔을 때 당연히 채널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 놓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투자 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근처 신축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노원역 일대는 노후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 곳이 거의 없어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희귀한 상황인데요. 노원역과 마들역 사이에 있는 포레나 노원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합니다. 포레나 노원 아파트는 7호선 마들역에 인접한 신축 아파트로 상계주공 8단지 아파트가 재건축하여 2020년에 입주한 1062세대 아파트입니다. 마들역은 노원역과 인접한
안락한 곳으로 역사의 간격이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들령 역세권, 노원역 준역세권의 단지죠.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용 5구 타입의 호가는 최저 8억 5천만원, 전용 84의 경우 최저 11억 3천만원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의 호가는 최저 5억 500만원이죠. 재건축 시 5구 타입을 신청했을 경우 분담금은 약 3억 원대, 도합 투자금은 8에서 9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용 84 타입을 신청할 경우 분담금은 5억 원대, 도합 투자금은 10에서 11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딱 폴에나 노원의 현재 시세와 비슷하죠. 정말 잘해야 몇천만 원에서 1억 버는 건데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부동산 하락기가 더 지속된다면, 재건축이 더뎌진다면 더욱 환장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금 매수했을 때 기준이고, 최정상기였던 8억 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토탈 투자금이 14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집을 사느라 끌어들였던 대출 이자, 집을 사느라 묶였던 목돈에 대한 이자 기회비용을 따지면 금액은 더욱 늘어나죠. 재건축이 성공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제가 아무리 재건축 가능성 높은 아파트라도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꼭 사야 할 거면 차라리 신축을 사라고 한 겁니다. 신축은 거주 환경이 좋아서 하락장에 그나마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에서 몸테크 하는데 물려버렸다면, 심지어 그게 영끌이었다면 진짜 끔찍한 상황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계주공 5단지는 5억 이상의 팔수만 있다면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5억 이상의 판 사람들은 정말 황금 타이밍에 잘 팔고 나오신 거고요. 지금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 대비 크게 이득을 보지 않는데 굳이 몇 년간 돈 묶어둘 필요가 있나요? 지금 팔아서 이득 보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처를 노리는 게 더욱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엔 부동산이 올라서 결국은 돈 벌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곳 투자해서 돈을 벌면 재건축 투자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돈을 번 겁니다. 이곳 아니라 다른 곳을 샀어도 똑같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럼 굳이 이제 와서 11평 구축 소형 아파트에 몸테크를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죠. 오늘은 이렇게 상계주공 5단지 사례를 통해 함부로 재건축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현재 집값만큼 재건축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난리가 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 높아진 공사비, 낮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분담금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어찌저찌 재건축을 성공하더라도 투자한 기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니다 정도입니다. 재건축 노트에서는 어느 단지가 사업성이 좋은지, 투자 가치가 좋은지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하실 필요 없이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받아보기만 하시면 어려운 재건축 투자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 분석이 필요한 단지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